스위칭이라는 걸 얘기할게요. 어디 갔어? 몰라가지고. 홈 스위칭이라는 거 가끔 나오는 얘기 맞죠? 이거를 알려면 노벨 타입이라는 게 있고 토요일 타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복경 이런 말도 알아야 되고 또 당연한 거지. 그냥 차트에다가 내가 PS라고 써놓는 뭐 이렇게 약자로 쓰는 거는 그냥 뭐 정식 아니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쓰는 거니까 굳이 뭐 PS라고 알아둘 필요는 없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처음에 임플란트가 골격착성 임플란트라고 최초로 소개된 임플란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주로 쓰는 이런 외곽형에다가 이런 임플란트 딱 하나. 그래서 이 임플란트의 나사선의 끝에서 끝까지의 폭이 3.75mm. 이거 딱 하나였어요. 임플란트는. 물론 이제 길이는 여러 종류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위에는 4.0 내지 4.1mm 약간 넓어지는 그런 이런 임플란트만 계속 쓰였어요. 전치든 구치든 뭐 임플란트라는 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 WD 뭐 와이드 다이아미터 좀 굵은 임플란트들이 나왔어요. 왜냐면 요 정도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런 크기의 임플란트는 사실은 이렇게 소구치 정도 만드는데 이렇게 적합적다한데 대구치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걸 좀 더 크게, 더 굵게 힘을 많이 받은 굵게 이렇게 만들었어. 굵게 이거보다 굵게 만들었는데 여기 요만한 거에서 이렇게 넓게 만들고. 근데 사실은 얘네들이 먼저 만들었어요. 3I라는 미국 이 원조는 노벨이라는 회사. 그것도 처음에는 노벨 스웨덴의 노벨 파마라는 회사가 이 노벨 임플란트, 브라노막 임플란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노벨 타입 하는데 이게 뭐 회사가 팔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어느 나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노벨 바이오 케어라고 덴마크인가 뭐 네덜란드 회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아요. 어쨌든 얘네들보다 사실은 이 3I라는 회사는 처음에 이 노벨 스웨덴의 임플란트가 나왔을 때 특허를 많이 걸어놔가지고 독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임플란트보다는 임플란트 주변에 올라가는 뭐 어바트먼트라든지 뭐 기구라든지 이런 걸 임플란트 부속품들을 만드는 회사로 출발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그 특허를 되게 교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나중에 임플란트도 만들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에 육각형이 요렇게, 외육각형이 요렇게 하는데, 아이고, 똑같은 사이즈죠, 이거랑 위에랑. 이거보다 이 회사에서 먼저 노벨 해가지고선 크게 만들고, 이 사람들은 여기는 또 똑같이 만든 거예요. 요 사이즈랑 요 사이즈랑. 이거는 넓어지는데, 이거는 똑같아. 그리고 여기 나사선의 굵기도 똑같아. 여기 이제 임플란트 아래 이렇게 나사선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스웨덴 사람들은 와이드를 만들면서 나사선을 더 크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여기도 더 굵은 나사가 들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야 대구치 형태 같은 게 좀 더 만들기 편하고 뭐 힘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힘을 많이 받는 체하니까 육각형도 크게 만들고 나사도 좀 굵게 만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오히려 이 여기에 닿는 면적이 많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6mm짜리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여기는 5mm, 6mm짜리도 뭐 이거는 비슷하고 여기도 6mm짜리도 만들고 6mm짜리 만들면서도 위에는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바트먼트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을 때거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여기에 뭐 이런 어바트먼트가 들어간다. 여기 이런 어바트먼트가 들어간다. 근데 여기다가 이런 어바트먼트 쓰려고 하면 안 맞아. 여기는 이런 어바트먼트를 써도 맞아. 그죠? 그렇게 돼. 그러니까 어바트먼트가 요 같은 임플란트의 어바트먼트가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그럼 와이드 타입을 쓰려면은 처음부터 어바트먼트도 뭐 스크루도 또 다 달라져야 되는 그런 식이었는데 요즘에 국산 임플란트들이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외육각형 그냥 뭐 노벨 타입이라고 해도 되고 브로노목 타입이라고 해도 되고 브로노목 타입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 타입도 나오고 그 다음에 ITI 타입도 나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임플란트 회사 제품과 세 종류 대략 뭐 더 많이 있지만 이거와 다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요. 신흥이든 무슨 뭐 메가젠이든 뭐 네오든 다 요 윗부분의 구조를 똑같이 만들어. 아스트라 벤티움이라는 회사는 계속 요거 타입만 만들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넓게 하면 이제 그 속에 나사가 굵어지는 거는 노벨 타입이라고 굵은 임플란트용이 아니라 굵은 임플란트 중에도 노벨 타입에만 국한되는 거야. 근데 국산 회사들이 이런 임플란트를 만들 때 신흥은 요즘도 그게 나오나 모르겠다. 아니 저기 오스템은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두 가지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요즘에는 거의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임플란트 자체는 넓어져도 위에 육각형은 똑같은 사이즈로 계속 되도록. 이게 굵어지는 거는 노벨 타입인 경우에 와이드인 경우에 그렇다고 2년차 이제 말하더라고.
굵어진다고 굵은 거 꺼내지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치형으로는 더 얇은 것도 나오고, 네로우는 회사마다 다 규격이 달라. 그래서 네로우를 쓸 때는 그 회사 제품에 맞는 부속을 써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는데, 가끔 임플란트가 이렇게 넓은 걸 쓰고, 여기 이제 육각은 그대로 되게 임프레션으로 뜨잖아요. 그러면은, 실수했다고 해도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임플란트는 5mm짜리를 쓰고, 위에는 3.75에 맞는, 위에 4mm에 맞는 이런 도처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거를 갖다가 플랫폼 스위칭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을 플랫폼이라고 그러거든. 플랫폼을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스위칭이라는 건 이렇게 뭘 바꾼다는 뜻이에요. 야구, 스위치 타자, 이런 거는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그러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를 발견한 거야. 지난번 시간에 내가 임플란트를 도철이 들어가고 힐링 어바트먼트 들어가든지 하면 여기서 뼈가 원래 이렇게 있던 뼈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랬잖아. 그걸 뭐라 그랬죠? 소스 레이디에이션. 여기서부터 한 1.5mm. 요거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1.5mm 정도 뼈가 깎여서 이 사이에 연조직이 메꿔져가지고 이외부적으로부터 뼈를 보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뼈가 요만큼밖에 안 내려가는 거야. 뼈가 요만큼밖에 안 내려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조직의 두께가 생기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근데 나도 예전에 임플란트를 하다가 그냥 깜빡하고 이렇게 와이드나 레귤라나 다 똑같은 임프레션 코팅으로 뜰 수도 있고 하니까 착각을 해서 잘못 만드는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보니까 뼈가 이렇게 꺼지는 게 이게 훨씬 적더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다 생각을 하니까 훨씬 적게 됐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일부러 플랫폼 스위칭을 하라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목을 임플란트 특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돼. 네. 자, 여기 봐요. 임플란트를 우리가 이렇게 심었어. 또 이렇게 심을 수도 있고, 좀 가까이 심을 수도 있고, 그치? 이렇게 심다 보면. 그러면, 이제 뼈가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뼈가 내려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뼈가 내려가. 한 1.5mm 정도 내려간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1.5mm보다 가까우면 이만큼 내려가고, 이만큼 내려가고, 이렇게 남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뼈가 내려가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사이의 간격을 최소한 3mm 이상은 벌려주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가 좀 이렇게 가깝게 심겨진 경우에는 이 내려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이런 식으로 고철을 만들어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뼈를 보존하는 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플랫폼 스위칭을 할 수도 있다. 알겠어요? 전솔 선생님? 근데 그러면 요거를 요만큼 줄이는 거를 뭐 1.5mm면은 요거 1mm 만들면 여기 0.5mm만 내려가고, 우리가 봐요. 보통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직경이 약 4mm 된다고 쳐, 윗부분이. 그렇지? 4mm 된다고 쳐? 그러면 이게 5mm로 가면 여기가 얼마예요? 4mm용을 그냥 쓰면 요거 그래봐야 여기 0.5mm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그러면 여기는 1mm가 돼야 되나?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지. 이것도 뭐 한 0.5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살짝 이렇게 어떤 간격이 있는 것이 뼈를 보존하는데 더 유리하다. 응?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코 고치는 데다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임플란트가 너무 고정이 안 돼. 그러면 굵은 거를 심어서 좀 고정을 잘 시켜놓고서는 위에는 그냥 작은 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와이드 임플란트로 가면서 위에 헥스 사이즈를 키우는 경우, 안 키우는 경우 있는데, 안 키우면은 이제 그 여기에 썼던 임플란트 뭐 부속이나 이런 걸 여기다 그냥 다 쓸 수도 있다. 더 큰 걸 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큰 차이가 없고요. 또 이렇게 크게 만들면은요, 위에 좀 보기 싫은 게 스크루 홀이 그냥 이따만하게 크게 나오게 돼요. 아주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나는 이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뭐 커졌다고 해가지고선 육각을 많이 잡아야 뭐 안정되냐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외부 자극에서부터 뼈가 멀어지는 거를 바이올로지 리드스, 생물학적 폭경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임플란트 간격을 이렇게 띄우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임플란트를 여기는 심지 않겠다라는 이유 중에도 바짝 심어 놓으면 거기서 뼈가 자꾸 내려가고, 이게 자꾸 내려가면 여기 찌꺼기가 쌓여서 점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노벨 브로너막 타입의 임플란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스트라라는 회사에서 임플란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임플란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여기는 짧고 미세한 나사, 여기는 좀 굵은 나사 하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어바트먼트를 넣어서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임플란트가 연결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아스트라 되는 거는. 처음에 이게 이제 당연히 임플란트는 이렇게 생긴 거다. 임플란트의 형태도 사실은 이런 골류착성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 예전에 이제 미국의 임플란트 학회에 가면, 이런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학회에 가면, 뭐 임플란트의 그
형태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한 게 뭐 한 1000개도 넘고 별별 형태의 임플란트가 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거다 라고서는 이제 나왔거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학술지에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처음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목이 이렇게 가늘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제대로 받을 수나 있나 그랬는데,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뼈가 이 정도, 뭐 이 정도도 좋고 이 정도도 좋고 하여간 잇몸은 이 정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뼈가 내려가는 게 훨씬 적더란 얘기예요. 뼈가 내려가는 게 훨씬 적어.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이렇게 플랫폼 스위칭이 돼 있는 임플란트로구나. 플랫폼 스위칭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플랫폼 스위칭이 자체적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는 내가 전치부에는 거의 이런 임플란트를 심는 게 임플란트 사이에 이렇게 파필라 같은 구조가 생기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심는 거예요. 네? 그냥 내 생각이.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거는 어바트먼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서 나사를 꽉 조이면 이게 점점 벌어지는데, 이 구조의 문제는 뭐냐면 이걸 세게 누르면 이게 찢어져 버릴 수도 있어. 그치? 임플란트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런 아스트라 타입의 임플란트를 부치부에 썼다가 이게 찢어진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너무 넓으니까 이게 얇아서 찢어지니까 요거를 좀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굵게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아스트라라는 회사는 처음에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아스트라라는 회사는. 근데 우리나라 임플란트들이 이런 이제 유명한 회사들의 임플란트를 복제품을 만들 때 이거를 복제해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덴티움이니 메가제인이니 오스테미나에서 다 나오는 이 아스트라 타입의 임플란트는 아스트라 임플란트의 초기 형태 그대로예요. 초기 그대로고,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아스트라 임플란트를 써주세요. 그거 참 그렇게 마음대로 환자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요즘에 아스트라 회사에서 나오는 거는 이런 국산 아스트라 타입 임플란트하고 규격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임플란트들이 다 뼈 속에 들어가고, 임플란트가 이렇게 뼈 속에 있고 여기 잇몸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 아스트라나 노벨이나. 근데 여기는 매끌매끌하고 여기는 매끌매끌하고 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칠게 돼 있고, 뼈는 임플란트 자체가 심었을 때 이렇게 잇몸 높이에 딱 나와 있게 만든 임플란트가 있어요. ITI라고. ITI는 인터내셔널 팀 오브 임플란톨로지스트 해가지고 그냥 어떤 그 그룹의 모임이었는데, 하여간 ITI라고 해서, 이거는 여기서 무슨 어바트먼트가 연결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어바트먼트를 그렇게 자연치 지대지처럼 연결하고, 보철은 요 임플란트 자체에 이렇게 딱 얹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좀 잘못 그렸는데, 하여간 이렇게. 이거는 아예 이렇게 어디서 이 중간에 임플란트가 어바트먼트가 연결되는 게 없으니까 뼈가 내려가는 게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바트먼트가 이렇게 나사로 딱 고정돼가지고 여기서 뭐 힘을 받으면 치아가 풀리고 그런 게 없이 이거는 임플란트 자체의 어깨에 이렇게 보철물이 얹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사 풀리는 현상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은 또 구치에 최후방 구치에는 또 이 임플란트를 쓰는 거를 좋아하기도 해요. 좋아하기도 해.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내가 구치부에다가 나는 항상 이런 임플란트를 심고 이렇게 잇몸이 여기 있고 뼈가 여기 있고 뼈는 뭐 이 정도 내려가겠죠. 이런 구치부에는 나는 이런 임플란트를 뼈는 헥스의 사이즈가 변하지 않고 외육각형의 임플란트를 쓰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부분의 형태 임플란트에서부터 잇몸 바깥으로 나오는 이 부분의 형태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아니고 이머전시 프로파일 이렇게 하면 비상 프로파일 이거는 긴급 상황이라는 뜻이고 이머전스 프로파일 이렇게 이머전스라는 거는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바깥으로 나와. 이머진이라는 거는 돌출 형태, 출현 형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그치?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거는 잇몸 바깥으로 나오면서부터는 이 치아의 형태와 구별이 안 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비저널을 꼭 만든 다음에 그걸 갖고 인상을 뜨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 누구야, 여자 환자분 중에 움직인다고 계속. 김연아 씨도 여기를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별게 다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프로비저널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다가 만약에 보철물이든지 프로비저널을 다시 이렇게 만들면 잇몸이 조금 밀려 올라가요. 이렇게. 이 이머전스 프로파일에 의해서 잇몸 이렇게 쑥 들어가 있던 게 더 넓은 게 들어가면 잇몸이 조금 밀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등등을 고려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임플란트, 자연치아가 여기 있는데, 아주 딱 정중앙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치아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ITI 타입은 물론 시멘테이션 타입으로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의 형태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조절할 수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구치부 같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꽉 이만큼 쇳덩어리를 딱 교합력이 팍팍팍 가야 되니까는 딱 받쳐주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ITI 타입은, ITI 타입이 아니라 아스트라 타입은 뼈가 내려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폭 이게 실제로 더 세게 조이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교합이라는 게 이게 아주 정밀하게 딱 맞아줘야 되는데 이게 확실하게 받쳐지는 게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도 또 이렇게 턱을 만들지 그러면 또 이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더 복잡한 얘기인데 이게 전치부 같지 않고 뼈의 형태가 더 중요하다 생각되는 경우에는 나는 이런 아스트라 타입의 임플란트를 주로 쓰는 거고,
그때도 너무 바짝 붙이면 또 뼈가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 3번 보통 심는 경우에는 이제 간격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를 빼고 차라리 판틱으로 만드는 게 더 나은 거고, 구치부 같이. 그래서 구치부에 이것도 이제 굵게 쓰고 하면 뭐 대체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들 하는데, 나는 아직은 이 부분의 형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정확하게 받쳐지는 거, 이런 걸 고려할 때, 뭐 이게 단점은 이렇게 뼈가 조금 내려가지만은 잘 닦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환자가 닦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유정이 나은 지는 아직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그 키트라든지 이런 것도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 다 다른데, 저를 뭐 일일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진 찍어놨잖아. 사진하고 그대로 똑같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똑같이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 스위칭을 하는 경우는 너무 임플란트가 가까이 붙었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소고치 같은 데다가 그냥 와이드를 신고서는 위에는 소고치 형태를 된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플랫폼 스위칭을 하라고 써놓는 거예요.